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방송하는 내용은요, 강원일보 CEO 최고 경영자 과정 개강식에서 특강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제 권력에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가정경제마저도 국제정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경제도 국제정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모르고는 자산 투자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정치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즉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요. 얼마 전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는데요. 발표한 내용 중 핫 이슈 3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식량 및 에너지 위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입니다. 세 번째는 신냉전 2.0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3가지 내용이 되겠는데, 자, 첫 번째 식량 및 에너지 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구촌에 식량난으로 말이죠. 스리랑카라든가 레바논이라든가 시리아, 에티오피아 등 최빈민국에서는 지금 식량난으로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외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곡물 자급자족률이 20%에 도달하기 때문에 역대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식량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식량난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나라가 35개국인데 앞으로도 계속 여러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무역 흑자를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2022년 상반기에 들어서 올해 한 해 동안은 많은 무역 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고 수입할 때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결제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출보다 수입 금액이 증가해서 무역 적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입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인플레이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2~3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는 급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니까 아프리카에 위치한 잠바부에는 무려 192%입니다. 터키가 61.1%, 아르헨티나가 51.1%, 스리랑카가 18.7%, 브라질이 11.3%, 40년 만에 영국이 9%에 올랐고요. 미국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8.6%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5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였는데요. 이달 들어서 지금 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금융위기 2008년 8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6%였는데 그 이후에 지금 13년 9개월 만에 지금 기록을 갱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 영향도 있겠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타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봉쇄책 등 내수 회복과 외생 변수가 대부분으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이후에 기준금리를 5차례 인상해서 현재 1.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단 1.5에서 상단 1.75%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 연방준비제도가 0.75
자이언트 스텝을 미국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7월 다음 달이죠. 8월, 10월, 11월 네 차례가 남았는데요. 아마 7월에 한국은행에서 빅스텝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연말에 최저 2.75에서 3%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가 높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멕시코가 얼마 전만 해도 7%였는데 자이언트 스텝을 최초로 해가지고 0.75% 인상해서 지금 멕시코가 7.75%가 됐고요. 브라질은 13.25%입니다. 그리고 잠바부에는 기준금리가 얼마 전 80%에서 120%를 인상해서 지금 기준금리가 200%가 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냉전 2.0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냉전 2.0 시대라고 하는 것은 미국 등 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와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진영 간의 냉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대결 구도 역시 주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IMF인 국제통화기금, OECD인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리고 세계은행, 그리고 BIS 국제결제은행 등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금 대폭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물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2023년도까지는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은 물론이고 오랜 기간 동안 경기가 장기 침체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긴축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주식 가격이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기술주인 주식이 상반기에 평균 43%가 급락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버블 붕괴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부동산 리스크가 가장 큰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체코라든가 헝가리, 호주, 캐나다, 포르투갈, 미국 등 역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버블 붕괴가 왔습니다. 한국도 외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전국적으로 볼 때 상승 지역도 있지만 지금 세종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대구, 수도권 지역 등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 하락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게 되면 원리금과 이자 부담이 가중되다 오게 되면 가처분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게 되면 소비는 위축될 겁니다. 소비가 위축되게 되면 가게와 기업 모든 것들이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로 부동산 및 위험 자산은 갈수록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23일이죠. 서울 외환시장 외화 환율이 1301.8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화 환율이 1300원이 넘는 경우가 세 차례가 있었죠. 1997년, 98년에 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2001년과 2002년에 닷컴 버블 붕괴 때, 2008년,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등 모두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화 가치가 1300원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원화 가치가 어느 정도 떨어질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물가 시대 투자 전략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기다리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실 분들은 침체기와 폭락기를 지나 회복 단기 진입 시기에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연 이 시기가 2024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시로 리서치를 통해서 그런 감각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는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 능력 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즉 기술과 능력을 배양할 때입니다. 지식은 최고급 권력의 원천이며 권력 이동의 핵심인 것입니다. 세계 석학들이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식 창출과 관리 능력 배양으로 개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